황금 돼지 해를 맞이해서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게 있는지. 워렌 버핏이 이제 유서에 써놓은 게 그게 벌써 공개가 됐나요? 공개됐습니다. 가계부를 좀 써볼까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공식 하나가 공식 머리 아픈데 저 문과 출신이거든요. 분수 하나 나와요. 네, 도너리스쿨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2018년 새해가 밝았어요. 2019년이죠? 2019년 새해가 밝았어요. 놓쳤네요. 나이 먹기 싫은가 봐요. 2019년 황금 돼지 해를 맞이해서 다은 씨는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저는 2019년도에는 도너리 스쿨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를 같이 죄송한데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 근데 일단 2019년도 황금 돼지 해, 새해가 밝으면 신년 계획 같은 거 세우잖아요. 월 200세대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2019년도에 이거 좀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게 있는지 현지 유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유서에 써놓은 게 있다. 아직 돌아가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와이프한테 여기다가 투자하라고 2개를 적어줬어요. 그게 벌써 공개가 됐나요? 네, 공개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딘데요? 첫 번째 하나가 S&P 500 ETF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죠. 허무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그만한 게 없기도 하고요. S&P 500은 작년에 비해 올랐나요? 연초하고 도찐 게 지금 올랐다가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2018년은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어요. 118년 만에 모든 자산이 하락한 해라고. 맞아요. 파란 색깔이 너무 많았어요. 원래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전원이 하락했던 보기 드문 해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작년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관심 가는 종목이 하나 생겼었어요.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게 저는 암 관련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질이더라고요. TV 광고를 보는데 김석훈 씨가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 치질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치질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봤는데 저거다 해가지고 약간 그쪽 음이탈이 나지? 그쪽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고령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이제 약을 많이 먹게 돼 있고 이제는 삶의 질의 문제잖아요. 그에 관련된 것들이 뜰 것 같다라고 하면 헬스케어만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ETF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많이 수출하고 그쵸. 있잖아요. 한류. 한류 관련 ETF, 코덱스 한류가 아예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방송 포맷을 수출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면 또 미디어 콘텐츠 코덱스가 또 따로 있어요. ETF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한국거래소 KRX에서 ETF 앱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목록이 쭉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한번 메뉴판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올랐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제 그러면 저축하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좀 좋긴 한데 적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80몇만 원 넣으면 1년 이제 만기 되면 1000만 원 정도 타잖아요. 이자가 한 11,000원 정도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축이라는 거는 뭐 이자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안정치가 않잖아요. 저축하기에는 솔직히 좀 프리랜서라고 읽고 이제 파리랜서라고 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럴 때는 기복이 있으면 낮은 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을 제가 보통 한 월급쟁이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네. 프리랜서는 6개월 이상 거를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비상금이 이제 안전거리가 더 넓어야 됩니다. 월급에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정말 합리적인 소비예요? 사실 그 시절이 그러니까 월 200들 시절이 가장 힘듭니다. 왜? 하고 싶은 거 제일 많고 돈이 제일 적을 때거든요. 네. 근데 월 200들한테는 당장의 수입이 빨리 늘지 않잖아요. 네. 그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사이트 싶어가지고 소개 많이 가져왔는데, 해주시네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센터라고 해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얼마 쓰고 있냐? 굉장히 간단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과소비 지수라고 있는데 공식 머리 아픈데 저 문과 출신이거든요. 분수 하나 나와요.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자기가 지금 평균 얼마 버느냐, 그리고 월 평균 얼마를 이제 그 쓰느냐를 빼서 이거를 월 평균 수입으로 나누는 거죠.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저축을 빼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1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저축을 빼잖아요. 그럼 저축이 없다는 얘기는 200만 원을 이제 버는 친구가 네. 140만 원을 저축한다면 네. 200 마이너스 140을 하면은 60만 원이 되고 그러면은 200분의 60이니까 0.3이네요. 네, 0.3 그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20대는 0.5 이하로 나오면 좀 양호하다고 많이 봅니다. 기준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대는 뭐 0.5 이하, 30대는 0.7 정도 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0대 0.8, 50대는 0.9 이하가 좋다고 일단 금감원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나왔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저는 0.8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거죠? 제가 0.3 이하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명품 신발 사시고 계속 굶으시는 건가요, 혹시? 저는 0.5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디에 줄여야겠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저는 거예요? 먹는 데 많이 써요, 진짜. 아, 그 고독한 미식가시니까. 네. 저 고독한 위식가님. 저 고독한 위식가님. 저 고독한 위식가님. 진짜 올해는 가계부를 좀 써볼까 하는데 실제로 소비를 줄이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나요? 가계부 쓰는 거 실제로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한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즘 또 다 카드를 쓰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 마셔도 카드 쓰니까 그 요즘 가계부 어플 그걸로 카드사를 다 연동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면 모든 내역이 앱에다가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일일이 다 적는 거 요건 해결이 됐죠. 네.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통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대략 얼마나 쓰는지. 뱅크샐러드에다가 연동을 하면 제가 한 8월쯤에 금융비서라고 알람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고 보면 요새 온라인 쇼핑이 좀 잦으신 것 같아요. 늘 잦았는데 그때는 더 잦았죠. 9월 2주차 리포트에는 이번 주는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최근에 받은 금융비서는 어떻게 됐냐면 정현두님, 이번 달엔 순자산이 늘었어요. 긍정적인 멘트로 바뀌었죠. 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많이 탔더니 이럴 거면 차를 팔아도 아예 떴다고.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보는 것만 해도 효과가 이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충격요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내가 이 앱한테 이렇게 혼나야 돼? 약간 이러면서.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분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분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을 때 어쩔 수 없는 소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집에서 써야 될 루틴한 소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집중하면은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거는 그냥 소비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진짜 영어 회화를 해서 좀 외국어를 하나 배워보겠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주고 학원을 끊었어요. 그럼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투자니까. 위한 투자. 근데 2번 가고 안 갔어. 네. 이건 투자니까 낭비로 바뀌는 낭비. 거죠. 이거를 이 분류를 그때그때 이 세 개 중에 하나 외울 것도 없잖아요. 소비 투자 낭비. 이제 그 낭비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는 걸로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앱을 통해서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분기별로 또 초심을 잃고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1년에 4번만 해보는 거죠. 저희 이제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네. 돈도 많이 벌라고 네. 그럼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올해는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적어도 내 인생을 지켜줄 비상금하고 1년치 연봉 정도는 그냥 모아보자. 그런 다음에 ETF를 해도 좋고 뭐 장기 투자 상품을 하셔도 좋으니 그걸 만드는 원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그게 나중에 되면 그 돈이 정말 자기의 황금 돼지가 될 거예요. 네. 사실 2019년도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올해 농사 망했어. 망했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작심 삼일이라 그러죠. 근데 다행히 10년 운세 보고 하면 이제 보통은 1월 1일로 보는데 역학이 되는 데선 다 음력으로 보잖아요. 아직 안 지났습니다. 언제부터예요? 구정부터 시작인 거죠.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올해도 망한 듯 하지 말고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어요. 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 외치고 마무리하죠. 어떤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네. 황금돼지는 내 안에 있다. 이거 한번 외쳐보고 뭔가 마치도록 멋진 하겠습니다. 말이다. 자, 황금돼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럼 오늘은 설마 보충 수업?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70%를 하고 거의 망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댓글 보면서 이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작진 탓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남편으로 저런 남자 어때요? 무서워요. 근데 매일 그러진 않고